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한 폭의 수채화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한 폭의 수채화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받으면 마음으로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 시, 소설, 영화, 종교 같은 것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동을 받으면 몸속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다이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강력한 진통작용을 해서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고 합니다. 도파민 사랑하고 감동하고 지적 희열을 느낄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산, 계곡의 자연 소리에 편안해지는 것은 세로토닌 때문입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했을 때,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해 감동받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감동했을 때, 진정한 사랑에 빠졌을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무슨 연유로 감동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에 내 마음이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연에 대한 마음의 공명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두려움, 그리고 희로애락의 원천적 기억을 자극하여 아련한 본능적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여러 매제로 그린 그림이 많은데 왜 하필 수채화 같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도 그 사람 본인도 왜 수채화 같다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아름다운 수채화를 잘 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렴풋이 두 가지 원인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 첫째는 수채화의 투명성이고 둘째는 수채화의 자발성입니다. 그럼 먼저 수채화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명하다는 뜻은 물체가 빛을 통과시켜 그 속까지 환히 보임을 말합니다. 수채화에서 투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이에 물감을 칠했을 때 빛이 그 물감을 통과한 뒤에 종이에 반사하여 종이색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투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투명 수채화에서 색깔을 밝게 표현하려 할 때는 흰색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의 흰색을 이용합니다. 즉,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 붉게 칠해서 흰색 종이의 반사로 밝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매제에서는 색을 밝게 표현할 때 흰색을 섞어 색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덧칠할 때는 수채화의 투명성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종이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덧칠하면 빛은 먼저 칠한 물감에서 반사하여 덧칠한 물감을 통과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두 색은 자기 고유색을 반사시켜 두 색을 섞은 색으로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을 칠하고 말린 후 파란색을 덧칠하면 투명한 수채화 물감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칠한 색이 불투명색이라면 덧칠한 파란색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수채화의 투명성은 왜 보는 이를 매료시킬까요? 투명색은 빛의 굴절률이 0에 가까울수록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투명색에 하층 색상을 추가해서 나타내는 느낌은 혼색으로 얻어진 채색과는 다른 명쾌한 채색면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을 칠한 후 푸른색을 칠해서 초록색을 표현할 때 노란색과 푸른색의 물감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톤의 초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색의 색이 수채화 지면에서 섞이면서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수채화의 투명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색은 속이 들여다 보이는 시원함을 주고 맑은 고유의 색으로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경쾌해서 산뜻하고 담백해서 깨끗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색은 관람자를 충분히 감동시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채화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수채화의 자발성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자발성이란 수채화 물감칠에서 물감과 물이 만들어내는 우연성을 말합니다. 이런 수채화의 자발성은 수채화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발성을 계획적으로 어떤 형태로 유도하는 이른바 계획된 자발성은 수채화의 매력을 한층 고양시킵니다. 계획된 자발성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칠해서 붓자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붓자국이 없는 칠은 보통 평칠, 변화색칠, 혼칠, 줄칠가 있습니다. 먼저 평칠은 동일한 색으로 붓자국 없이 칠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 칠은
물감과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비결이므로 칠하기 전에 충분한 양의 물감을 미리 개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색 칠은 명도가 점차 밝게 되도록 칠하는 방법입니다. 요령은 미리 개어 놓은 물감에 물을 추가하면서 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혼칠은 젖은 종이에 두 가지 다른 색상의 물감이 나란히 칠해서 경계 없이 서로 섞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채화의 계획된 자발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줄칠은 젖은 종이에 다른 색의 물감을 부분적으로 칠하고 화판을 기울여서 경계 없이 서로 섞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채화의 매력은 투명성과 자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수채화의 투명성은 시원함, 신선함, 경쾌함, 산뜻함, 담백함, 깨끗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또 다른 매력인 수채화의 자발성은 계획된 우연성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라이 흩어지는 듯한 안개 낀 아침 풍경, 봄동산의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에 흐드러져 있는 풍경, 이런 풍경들은 다른 매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수채화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아마 위와 같은 이유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